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피부명확과 유원주입니다. 미용사 네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미용사 네일의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일 미용 총론, 네일 실전 기술. 자, 차트 1, 2로 나눠놨습니다. 네일 미용 총론, 네일 실전 기술. 네일 미용 총론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 네일 미용의 영역입니다. 네일 미용이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죠. 네일 미용 영역에는 네일 케어, 인조 네일, 아트 네일로 분류됩니다. 그럼 네일 케어에서는 또 세분화됩니다. 레귤러 매니큐어와 스페셜 매니큐어로 나눠지고요. 레귤러 일반이죠. 레귤러 매니큐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매니큐어, 매니큐어 컬러링. 자, 스페셜 네일 케어에서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리에지 컬러링, 딥 프리에지, 딥 프렌치죠. 프렌치 컬러링, 그다음 그라데이션 컬러. 그럼 여기서는 매니큐어는 손을 관리하다라는 손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네일의 영역이 손톱과 발톱이라고 했을 때 케어의 분야 역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매니큐어는 손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이고요. 그 다음 발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페디큐어라고 합니다. 자, 페디큐어 역시 매니큐어와 동일하게 레귤러와 스페셜 케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대신에 발은 페디큐어라고 하죠.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페디큐어, 발 관리, 페디큐어 컬러링, 발톱 색조 화장, 프리에이지, 딥 프렌치, 그라데이션 컬러. 그래서 동일하게 케어는 손과 발을 분류하여서 케어의 영역은 손질 과정과 색조 화장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자, 두 번째 인조 네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조 네일은 팁을 사용한 인조 손톱을 사용해서 손톱을 연장시키는 연장술이라고 하는 팁 위드 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컬프처 네일이 있습니다. 자,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팁 위드, 팁과 함께 사용하는 감싼다. 뭘 어떤 재료를 위해서 사용해서 감싸느냐, 랩핑하느냐, 감싸느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것은 실크, 린넨, 파이버그라스. 그리고 또 하나 더, 팁 위드 파우더. 이런 부분들이 팁 위드 랩에서 사용되는 실전에 사용되는 종류들이고요. 스컬프처 네일입니다. 스컬프처라는 것은 조각하다는 거죠. 그럼 스컬프처는 또 우리가 어떤 도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폼이라고도 하죠. 받침대. 스컬프처 네일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아크릴 스컬프처, 또 하나 더 있죠. 젤 스컬프처. 이렇게 해서 인조 네일은 크게 분류될 수 있고요. 자, 아트 네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미용사 시험에서 나오는 아트 네일은 스티커 데칼, 그 다음에 그 칼라를 이용해서 폴리시를 이용한 폴리시나 젤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만드는 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아트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일 미용의 영역은 살펴보았습니다. 네일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일 미용의 영역, 실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 실질적으로 그 소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네일입니다. 그럼 네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네일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는 제가 발은 할 수 없고 손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래서 등 배면이라죠. 손톱 판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배 측면이면 옆에 측면을 놨을 때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 세워서 행측면 잘라서 안에 손톱판 밑까지 볼 수 있는 구조를 등배면, 배측면, 정면으로 설명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 지금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시간에 사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의 구조에서는 세 개를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네일 판 부분, 여러분 손톱판, 손톱면 부분이죠. 자, 손톱면 부분에서는 손톱면, 프레이지, 옐로우 라인, 스트레스 포인트, 조표피, 조구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일 판 밑부분입니다. 네일 판은 네일 판 밑부분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일 판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럼 네일 판 밑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손톱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조체, 손톱 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 판 부분, 밑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일 판을 받쳐주는 여러분들이 프리지 부분을 자르고 나면 손톱이 굉장히 애리고 손톱 자체를 보호할 수 없는 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조피라고 하거든요. 그 하조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일 주변의 피부, 네일 판을 다 둘러싸고 있는 조구 부분이 있고요. 그 조구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조상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조금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네일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일의 형태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떤 누구든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일의 디자인 결정, 그 형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럴 때는 결정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생태적인 형태가 1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결정을 할 때 네일 판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일 판 모양에서는 조체의 크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포인트, 옐로우 라인이죠. 그 지점에 조구와 만나는 옐로우 라인과 조구가 만나는 스트레스 포인트와 여기 큐티클, 그러니까 이 부분 조상련이 들어간 피부가 묻혀 있는 이 조구 부분과 조표피 부분을 둘레 형태가 네일 판을 만들어줍니다. 네일 판 모양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조체의 크기가 있고 조체의 길이는 조 반월에서부터 옐로우 라인선 자유형 이 끝까지가 조체의 길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조체를 손톱을 골든 프로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골든 프로포션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게 보느냐 이상적 길이가 있고요. 한계의 길이로 나눠집니다. 이상적 길이는 손톱판을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정도가 더 나온 그럼 전체 총 길이에서 손톱판이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길이 4분의 1이 될 때 이상적 길이가 되고요. 한계의 길이는 손톱을 2등분 했을 때 그 2등분의 한 배만큼 3분의 1이 올라왔을 때는 이상적 길이가 한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한계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서지거나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을 한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조체의 어떤 길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일 디자인의 모형은 이상적인 형태죠. 결국은 네일 디자인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생태적인 조건을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디자인 모형을 만드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퀘어형이 있고, 두 번째 라운드 스퀘어형, 세 번째 라운드형, 네 번째 오발형, 오발형을 우리가 아몬드형이라고 하죠. 아니 타원형, 죄송합니다. 타원형이라고. 그 다음에 5번째 포인트형, 그게 아몬드형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사용해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파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 모형, 이상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그 5가지 형을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일 디자인 모형이라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요점 정리할 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일 실전 기술을 위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상업화돼서 내려온 네일 실전 기술은요,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외래어들이 많이 와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느낌대로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팔리시, 라카, 컬러, 에나멜 책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팔리시, 라카. 왜 팔리시라고 했을까? 어디에서 배워왔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겠죠. 일본식 발음이게 되겠죠. 자, 라카는 또 어떤 뜻일까요? 라카는 니트로셀루로즈라는 피막 형성제가 있습니다. 그 폴리시 안에요. 그 니트로셀룰 주성분이 라카입니다. 그래서 라카라고 쓰고요. 또 그 주성분 안에 알료, 색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컬러라고도 쓰고. 또 에나멜이란 말은 컬러나 광택을 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에나멜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에서 요구하는 것은 폴리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큐어 이러는데, 매니큐어는 우리들이 말하는 색조 화장에 쓰는 매니큐어가 아니고 손을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톱을 관리하고 그런 큰 뜻에서 쓰이는 단어고요. 그냥 색조 화장, 다만 어떤 색조를 바르겠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폴리시라는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탑 코트, 탑 젤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영어식 발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우리나라에서 외래 포기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명명해 놓은 곳에 보면 탑이 아니고 톱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톱 코트, 톱 젤 이렇게 해서 명명해져가 있고요. 자, 또 여러 가지 책들에는 통일되어 있지 않죠. 아크릴릭 스캅처 또는 스캅처. 자, 아크릴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안에 재료를 어떠한 재료를 썼느냐 그랬을 때 아크릴 계열의 제품을 썼다고 해서 아크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형용사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전문 용어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크릴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아크릴. 스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가 가다 스컬프처인데 스캅처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표기법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는 스컬프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런 전문 용어는 평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인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글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 아크릴릭 파우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크릴릭 리퀴드. 자, 아크릴 파우더, 아크릴 리퀴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프리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엣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풀코트 컬러링. 자, 풀코트이라면 코트. 윤기 나는 것을 윤기 나게 어떤 면에 곱게 바르다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코트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풀 코트 컬러링이 아니고 컬러링은 어떤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 손톱이라는 발톱이라는 면적에 가득 채우면서 발라줘야 되는 데서 풀 커버 컬러링이라고 쓰는 것이 맞죠. 프리에이지
매니큐어가 있죠. 자, 매니큐어라는 어떤 뜻으로 설명되었습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손질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리에이지를 손질하다란 말은 여기서는 흐름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프리에이지 컬러링이라고 해야 됩니다. 프리에이지 컬러링. 자, 손톱의 구조에서 옐로우 밖에선 이 자유형 부분을 프리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프리에이지를 색조 화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프리에이지 컬러링. 딥 프렌치 매니큐어 역시 자, 프리에이지 컬러링은 프리에이지 라인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옐로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칠하는 것을 프리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딥 프렌치라는 것은 이건 인위적인 거죠. 딥이라는 것은 깊이, 프리에이지보다 더 깊이 만들 수도 있고 프리에이지 가까이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딥 프렌치에는 스마일 라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선명한 스마일 라인이 나와줘야만이 딥 프렌치 컬러링을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딥 프렌치를 손질하다는 건 아니죠. 딥 프렌치 컬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라데이션 매니큐어라 돼 있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라데이션 점점점 10개 점점점 집게 손질하다는 뜻이 아니죠. 점점점 10개 컬러 점점점 집게 컬러 스폰지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두 가지 색상으로 하고 점점 10개 하든지 손톱판 위에 점점 찍게 하든지 이런 컬러 연출을 하는 것은 그라데이션 컬러라고 부릅니다. 그라데이션 자, 여기는 링이 빠져 있죠. 링이라는 것은 ing 지금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라데이션이라는 점점점 옅게 하는 컬러다. 점점점 짙게 하는 컬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젤 클리너죠. 젤을 닦아내는, 세척해내는 클리너입니다. 클리너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젤 클리너입니다. 자, 핀칭하기. 자, 꼭 집어서, 양손을 꼭 집어서 눌린다라는 뜻의 핀칭입니다. 그래서 아크릴 볼을 사용해서 건조하고 난 뒤에 이 핀칭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핀칭이라는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인데 또 하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핀치하기라고 얘기합니다. 핀치하기. 자, 그러면 핀칭은 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기가 아니고 핀칭 한다. 지금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기로 갔을 때는 핀치하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파일링 하기가 아니죠. 파일링 자체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기죠. 그래서 파일하기로 부릅니다. 파일하기. 자, 하이브 그래스 유리섬유죠. 지금 우리가 팁 이더 랩 할 때 그 랩에 사용되는 그 섬유입니다. 랩을 감싸기 위해서 사용되는 섬유가 하이브 그래스인데 그 하이브 그래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파이버 글래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크릴 폼을 대고 받침대를 대고 사용하는 시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젤 폼도 있고요. 아크릴 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 보면 꼭 아크릴만이 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쓴 정확한 명칭은 네일 폼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폼이 스컬프처라고 얘기했거든요. 스컬프처. 그러면 이런 명칭, 이 자체의 명칭이 결국은 이러한 용어가 뭐냐면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 포기법에 정확하게 분류돼서 명명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용어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용어를 참고해서 쓰시면 실전에 결국은 우리가 실기를 이론화하고 이론을 실기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앞서 설명된 용어들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고 써보고 하면 정리가 되면 그때는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챕터 2의 내일 실전 기술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인조 내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조 네일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티 위드 랩, 아크릴 스컬프처, 젤 스컬프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게 분류되고요. 이 세 가지를 다시 설명에 들어가면 티 위드 랩은 자 보면 우리가 팁 하나 있고요. 랩이 하나 있죠. 그래서 팁이라는 것은 인조 손톱입니다. 그래서 인조 손톱을 이용해서 내 자연 손톱에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조 손톱입니다. 그럼 인조 손톱만 우리가 붙였을 때 젤이나 글루를 사용해서 접착해서 붙였을 때 이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랩, 감싸는 방법을 또 시술이 들어갑니다. 이 감쌀 때 쓰여지는 사용되는 재료가 종이라든지 섬유라든지 파우더라든지 이런 걸 해서 팁이 붙여진 연장된 상태에서 그 후에 더 보강,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랩핑을 합니다. 그래서 팁이도 랩이라고요. 그 다음에 스컬프처 레일하고 스컬프처 네일가 스컬프처 네일 젤 스컬프처 이렇게 나와주죠. 그럼 스컬프처 네일에는 아크릴 스컬프처가 있고요. 아크릴 스컬프처. 두 번째 젤 스컬프처로 나눠집니다. 스컬프처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앞서 설명대로 받침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침대를 이용해서 내 자연 손톱에 연장시키는 하나의 폼입니다. 그 폼 위에다가 아크릴이나 젤을 사용해서 연장합니다. 그럼 아크릴과 젤을 사용할 때는 연장만 한다고 했죠. 그럼 연장을 하기 위해서 좀 전처럼 티 위드 랩에서는 인조 손톱을 붙여서 연장했지만은 스컬프처 네일에서는 그냥 하나의 재료입니다. 아크릴이나 젤만 사용해서 아크릴 네일, 젤 네일 합니다. 그럼 아크릴을 사용했을 때 랩에도 사실은 아크릴이 위에 랩핑이 되고요. 젤도 랩핑이 됩니다.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컬프처 네일, 폼을 덧대서 하는 시술하는 방법을 스컬프처 네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컬프처 네일과 아크릴 네일 구분이 되죠. 자, 티 위드 랩은 반드시 팁을 사용한 후에 다른 재료를 감싸는 방법이고요. 스컬프처 네일은 스컬프처 받침대를 이용해서 연장하는 네일입니다. 그래서 아크릴 스컬프처, 젤 스컬프처. 그럼 통 털어서 우리가 폼을 이용해 젤이나 그냥 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컬프처 네일이라고 부르다. 그럼 스컬프처 네일에는 아크릴 사용해서 폼을 대는 방법, 폼을 사용해서 젤을 대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자, 아크릴 오버레이라고 나오죠. 자, 오버레이라는 것은 덧바르고 또 덧바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티 위드 랩 안에도 팁을 붙이고 나서 아크릴로 덧바를 수 있습니다. 티 위드 랩 안에는 또 젤을 팁을 덧대고 받침대 대신에요. 팁을 덧대고 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버레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거예요? 좀 흐르는 액체죠. 흐르는 액체, 아크릴 볼을 만들어서 아크릴 스컬프처를 하고요. 젤을 사용해서 젤 스컬프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버레이라고 사용합니다. 랩핑이라는 언어보다. 오버레이. 내가 랩핑이라는 언어하고 같지만은 엄밀히 구별하면 오버레이 또 바르고 또 바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버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젤 스컬프처는 받침대를 대고 젤을 사용해서 스컬프처 네일을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럼 나중에 또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정리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컬프처 네일의 종류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구분해서 아크릴 네일 있고 젤 네일. 그럼 아크릴 네일, 아크릴 스컬프처럼 하면 되는데 왜 아크릴 네일이라고 하느냐? 오버레이도 들어가고 스컬프처 들어가니까요. 오버레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팁을 사용한 후에 아크릴을 덧바른다고 했죠. 그래서 아크릴 오버레이를 하죠. 그 다음에 팁을 사용하지 않고 받침대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스컬프처랍니다. 아크릴 스컬프처. 그럼 아크릴 판을 대고 아크릴 폼을 대고 바를 때 원톤 스컬프처가 있고 투톤 스컬프처가 있어요. 그럼 원톤이라는 것은 한 번에 전체 손톱을
아크릴화해서 아크릴볼을 이용해서 바른다는 뜻이고요. 투톤은 프리에이지 부분, 그게 프렌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응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프리에이지 부분을 좀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다 넓게 하죠. 그래서 프렌치라고 한다. 프렌치. 투톤이라는 것은 프리에이지 부분과 손톱 판 부분을 다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톤 스컬프처는 반드시 화이트 아크릴 볼을 사용합니다. 자, 젤 네일도 똑같은 위치죠. 젤 네일도 젤 오버레이, 그 다음에 젤 스컬프처. 원톤은 젤로 하나의 젤로 원터치 하는 거고요. 투톤은 뭐랬어요? 프리에이지 부분을 스마일 라인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프렌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톤도 프렌치 스컬프처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언어입니다. 프렌치 스컬프처.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뭐예요? 투톤 스컬프처 재료는 화이트 젤을 사용하겠죠. 프리에이지 부분을, 프렌치 부분을 스마일 라인을 선명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스컬프처 네일의 종류와 네일 실증 기술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은요. 차트 1, 2에서 네일 미용 총론, 네일 실증 기술. 그래서 차트 1, 네일 미용 총론의 네일의 그 영역, 그다음 네일의 구조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또 네일 그 실증 기술에서는 그 실전 용어, 그다음 인조 네일에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일 구조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요. 네일 구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배면 부분과 대측면 부분, 정면 부분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림에 보시고 그 명칭들을 잘 봐주십시오. 명칭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네일판 부분 한번 봅시다. 네일 구조도 네일판 부분과 네일판 밑부분, 네일 주위의 피부로 나눠집니다. 네일판 부분에는 네일판, 여러분들이 등 배면 부분, 즉 여러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체, 조근, 자유연, 옐로우 라인, 스트레스 포인트 이렇게 해서 네일판 부분이 구조가 보여졌습니다. 네일판 밑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조상, 조모, 조바늘, 하조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하조피와 상조피가 굉장히 좀 많이 분별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조피를 보통 조상피라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조피, 그래서 손톱 밑에 있는 피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조상피는, 하조피는 손톱 밑에 피부를 했으면 손톱 위에 있는 피부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역시 상조피라 불러야 되죠. 조상피라 부르는 것은 언어의 체계에서 맞지 않습니다. 자, 네일 주위의 피부 한번 봅시다. 네일 주위의 피부에도 조구가 있죠. 이 조구를 조각, 조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큐티클 부분, 상조피 부분을 큐티클이라고 하죠. 네일 큐티클. 그걸 측조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어가 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서 공부해 주시면 많은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네일 주위의 피부도 보십시오. 조상피, 큐티클이죠. 네일 큐티클. 그 다음 스트레스 포인트, 조구. 그래서 조상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연은요. 네일을 싸고 있는 피부를 다 조상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상피도 네일을 싸고 있는 부분이죠. 조구, 조벽도 네일을 싸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도 그 조구의 끝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일의 형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일은 우리가 생태적 네일, 내가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네일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생태적 네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네일 미용사 시험에서 요구되는 5가지 형태가 있죠. 그거는 생태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태적인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16가지가 있죠.
이러한 모양, 가지가지 다양한 모양들을 결국은 5가지 네일 디자인 모형을 중심으로서 실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 디자인 모형의 이상적인 형태에서 보면요. 자, 5가지 유형에서 우리가 파일 각도가 있죠. 이 파일 각도를 위해서, 파일링하는 각도를 이용해서 이런 스퀘어형, 라운드 스퀘어형, 라운드형, 오발형, 포인트형 이렇게 각각의 구조들을 기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점들을 추려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저희도 책을 집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일 미용사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문 용어들을 철저하게 분별해서 쓰는 이러한 강의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